역사적인 재판 뒷얘기 좀 앞으로 짚어볼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지금 참 두 사람의 관계는 뭐 그 40년 동안 함께 온 사이고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지난 9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가끔씩 만나던 사이였고 특히 뭐 박 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진술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나의 어떤 생활 자체를 챙겨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뭐 아이돌 스타 같이 그렇게 존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오늘은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단 지금 현재 그 지난번 마지막 진술서를 보면 모든 자신의 혐의 자체가 결국 최순실 씨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책임 자체를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한테 이제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한테 눈길만 줬어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생겼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어떻든 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국 그 최순실 씨가 다 혼자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심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눈길을 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개의 재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박 전 대통령 목소리에선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방금 전 1시에 끝난 재판에서 직업은 무직, 주소는 삼성동 자택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뭐 백 변호사님 일단 직업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무직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분석하는 건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본인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무직. 그래서 그 무직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라는 그런 뭐 분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박 전 대통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자택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내곡동으로 옮겼죠. 그렇죠. 내곡동으로 옮겼는데 내곡동 주소를 말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을 얘기했다라는 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좀 이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자기는 구속될 당시에 삼성동 자택에 기거를 했으니까 그걸 주소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무직과 삼성동 자택은 둘 다 본인의 죄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좀 계산된 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뭐 법조인들의 많은 관측이긴 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직업을 법정에서 뭐 인정신문할 때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검찰이 구치소 가서 조서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직업을 묻거든요. 거기에서도 무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뭐 피해자 신문조서에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법정에서 무직이라고 얘기했다면 뭐 그렇게까지 심오한 해석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부에서 할 말 있느냐, 뭐 공소장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뭐 나의 입장은 변호인과 같으며 내 입장은 추후에 다시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을 좀 아꼈네요. 오늘은 거의 뭐 진행되는 거는 없는 거고 뭐 앞서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인정신문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밝히고 거기에 대한 피고인들이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워낙 뭐 말이 달변은 아니시니까 저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런 부분에는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변호인단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카메라들도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뭐 많은 말은 하지 않고 그 정도로 변호인 입장과 맞다,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거는 변호인하고 상의가 잘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무직, 주소도 삼성동 자택 얘기를 한 거고 변호인 입장과 같고 추후 말씀드리겠다. 이것도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 준비된 그리고 본인의 죄를 전면 부인하는 이 뉘앙스 이쪽 두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 거네요. 사실 들어올 때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을 보면 뭐 과거에 대통령실에 했던 정도의 수준의 올림머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핀을 사용해서 올림머리를 하고 최대한 대통령이었을 때 모습 비슷하게 나왔던 거는 모든 시청자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오늘 마스크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다 종합을 해볼 때 이 부분은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접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어떻게 답변하면 된다라는 것 매뉴얼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인의 생각과 같다라고 했던 건 예.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최후 진술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그 부분도 변호인과 얘기가 좀 됐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될 것 뭐 같습니다. 재판 일정의 추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오늘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군요. 이 재판 내내 당당하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이었을지 전문가에게 한번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재판은 어떤 범죄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본인은 지금도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본인에 대해서 아마도 본인 스스로는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입었듯이 가능한 한 당당하고 대통령이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재판에 임하는 거예요. 네, 뭐 실제로 오늘 법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하고 다 부정하는 기조였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백 변호사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많은 부분 숙지를 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말을 아낄 것이다. 충분히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사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문가도 말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지 하는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본인이 사실 지금 믿고 있는 건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국정 수행이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 국정이었다라는 부분. 하나는 뇌물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스스로 기막혀 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심정이 사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행동도 사실 단 한 번도 눈길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단 허공에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네, 눈길은 굉장히 그 앞을 정면으로 향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고개를 왼쪽 그러니까 최순실 씨 방향으로 돌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재판부에서 물을 때 재판부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정면을 응시하는 끝까지 정면을 응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행동에서 드러난 건 어쨌든 나는 죄가 없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꼿꼿하게 앞만 바라봤지만 뭐 보신 분들도 참 이해가 되듯이 다소 좀 붓고 초췌한 모습은 뭐 감출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과거 동생인 박근령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인데 가슴이 아프지. 남동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50여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 함께 보시면 이제 몸은 약간 수척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약간 좀 부어있는 듯한 모습이고 굉장히 피곤한 게 역력하더라고요, 얼굴에. 지난번 이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나 또 조은진 후보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위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왜 안 취하냐 했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나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또 전체로 보면 뭐 일단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여요. 아까 그 기존에 청와대에 있을 때의 어떤 모습 자체마다 큰 변화가 없는데 조금 이제 붓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예전에 눈화장 같은 걸로 좀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장이 전혀 없이 이제 그렇게 민낯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뭐 전체로 보면 좀 침울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박 전 대통령이 좀 화가 났을 때 그런 그 얼굴 표정들 그런 어떤 표정들을 읽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서는 큰 어떤 지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밖으로 매일 일주일에 한 2번씩 정도씩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압박받을 수도 있고 이 또 재판 스트레스가 또 이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냥 안에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어떤 그런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비교적 초췌하게 해도 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화면으로 다 접해 보셨지만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하나 건너,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한 명을 두고 건너서 앉았던 40년 지기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전 대통령의 말말말을 봤다면 이 최순실 씨의 말말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부분이 좀 제일 눈에 띄어서요. 물론 당사자가 이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네, 유수희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거는 다 또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최순실 씨가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뭐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 싶었다라고 했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은 또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저 죄인이라는 표현이 뭐 법적으로 본인의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재판정에 나오게 한 어떤 도의적인 감정적인 면에서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뭐 삼성에 요구한 38억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것도 책임지겠다라는 게 유죄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뭐 다른 책임인지 이거는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얼굴에 화난 좀 분기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크게 없었는데 저 동영상 보면 최순실 씨가 저 대기실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살짝 좀 얼굴에 감정 동요가 있어요. 저는 최순실 씨요. 아니요,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망감이 교차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뭐 둘 관계가 최태민의 최태민 씨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알게 된 사이래도 여하튼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뭐 비극의 단초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40년 동안 본인의 수족이 돼서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망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 얼굴 표정이 나온 게 아닌가. 저 때 좀 아니요, 저기 안고 나서 나서요?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뭐 좀 살짝 얼굴 표정이 분기가 조금 풀리면서 감정적인 동요가 저는 좀 읽혔습니다. 근데 네. 최순실 씨가 울먹이는 건 저는 최순실 씨 들어올 때 보면은 쩔쩔매요. 저는 최순실 씨가 다른 재판이나 뭐에서 저런 모습으로 법정 들어오는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났을 때 최순실이 뭐 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꼭 목각인형 움직이는 듯한 그런 사파들도 있었지만 결국 최순실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냥 집사 같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였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오늘 법정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또 일관된 주장이 한 가지 더 나온 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은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은 과정 내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검찰 그리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을 했죠.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언론 기사 등을 기초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몰아내려고 검찰에서 음모를 꾸민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동의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아직도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성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쓴 게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아까 그 얘기했죠. 38억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나요?
38억 최순실이 받은 건 죄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인정이 돼야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둘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고, 아까 최순실 씨 입장하는 장면 혹시 다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목례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짧게 잡혀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 쪽으로 목례를 저 법정 입장하기 전에 네, 아주 그렇죠. 초반에 네, 목례를 딱 한단 목례를 말씀. 문에 합니다. 서자마자. 예. 네, 그게 이제 저기 나오네요. 네, 맞죠. 저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기 방향상으로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와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가 좀 모셨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한 회한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뭐 최순실이 한 얘기들 뭐 기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으나 이게 지금 이해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나 모르게 한 그런 나쁜 악행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최순실은 그것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최순실 씨의 법정 입장했을 때 목례는 박 전 대통령이 향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최순실 씨가 윤석열 지검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 국정농단에 기획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한웅재 검사 얘기까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한웅재 검사나 윤석열 검사는 사실 특검에서부터 자신들은 이제 추궁해 왔던 수사팀장이라면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구속 기소하게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거든요. 형사 8부장과 특수 1부장, 그러니까 이원석, 한웅재 부장, 양 부장이 계속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을 이제 구속 기소로 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최순실 씨나 혹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몰아가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 헌재 결정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재판으로 이끌어갔다면 이번에는 그나마 좀 법리 다툼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또 이상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또 새롭게 영입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많은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을까 지켜봤는데, 오늘 또다시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이걸 끌어들여요. 사실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 검찰의 어떤 이 수사 기록을 봤더니 언론을 계속 언론의 기사를 갖고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검찰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돈봉투 만찬 사건을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번에 돈봉투 만찬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건 역시 부정처 사후 뇌물죄, 수뢰죄로 걸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두 검사를 이름을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나 혹은 이 두 검사, 이 부장검사들을 이를 거론한 건 이 재판 자체를 역시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예, 백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아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검찰 측을 향해서 한 거라고. 그거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자리 안내하는 사람한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재판부를 향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몰라도 최순실 씨 쪽으로는 전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완벽하게 외면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살짝 응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이 외면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앉아서 최순실 씨가 인정신문하는 과정에서 주소 얘기를 하다 울먹거리게 된 게 그런 감정들이 이제 북받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더니 한웅재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돈봉투 감찰의 감찰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도 앞으로 가장 걱정해야 될 건 이 지금 수사팀장급들이 어찌 보면 이 공소유지를 담당을 해와야 되는데 공소유지를 담당할 분들이 이번에 어쨌건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과 드디어 만나게 된 최순실 씨, 과거에 이런 발언이 오늘의 이 발언까지 이끌어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확실한 자기의 철학이 있었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그 기본 의식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은 마치 제가 무슨 문화융성을 끌고 다 나간 것 같이 했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게 독일 내에서도 퍼져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에는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 지경이 아닙니다. 저는 사는 목숨이나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서. 예, 억울해서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오늘 첫 재판에 말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인상착의로 이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두 사람의 만남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까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신 사진을 한번 구했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요. 먼저 플라스틱 집게핀. 이현정 의원. 네. 플라스틱 집게핀을 구치소에서 직접 살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거 같은 경우는 뭐 1,600원 정도 한다고 그러고 작은 것은 한 390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번 그 조윤선 전 장관도 보면 그 집게핀을 해서 이제 머리 나왔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이제 그걸 구입을 해서 최대한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있을 때 그 올림머리와 비슷하게 이제 머리를 올리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좀 더 단정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외모나 특히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자기의 고유한 어떤 이미지와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처음으로 재판에서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습 자체 나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에서 구매한 이제 그 핀으로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다른 분들이 다 했겠지만. 저 구치소 안에서 본인 진짜 혼자 셀프 그렇죠. 왜냐하면 할 수밖에 안에서는 없잖아요.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 교도관이 있긴 하지만 물론 뭐 여성 교도관의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본인이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뭐 플라스틱 집게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식 올림머리를 본인 직접 스스로 한 거예요. 이걸 뭐 아까 심리 전문가도 본인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 수임번호 503 뭐 이 얘기도 좀 차분히 짚어보겠지만 밑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대략 구두 착용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피고인이 구두 착용이라. 예.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 저희 취재 갔던 법조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은 피고인은 처음 본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 구두 달라고 할 만한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지금 여성 피고인 그 구속된 그 피고인들 중에 지금 그 구치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운동화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 사복에 구두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복 착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저는 굽이 있는 구두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굽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항공기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 굽 안에 뭔가를 넣었을까 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뭐 구치소 안으로 반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영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호송하거나 이럴 때 뭐 그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안에 안전의 문제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게 구두를 신는다는 것도 어색하고 저는 저 머리나 뭐 구두나 이런 것이 이제 글쎄요 여성 대통령인 것도 있지만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너무 비선 진료로 뭐 이런 시술 문제 이런 것들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구치소에 있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좀 일종의 관음증 같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저 외모에 대한 이 복장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그 관심이 좀 차별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 좀 조롱적인 면도 있다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전직 대통령인 것을 좀 차치하고 일반 피고인이 재판부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그 재판을 받을 때 대부분은 사복이 아니라 죄수복을 입고 나가죠.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을 거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마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제가 보기에 중요시하는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본인이 지금 죄가 없다라는 부분, 본인은 떳떳하다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예. 사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쓰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다소 화장기가 없고 초췌한 모습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시절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고 나온 겁니다. 머리도 그렇고 저 소위 전투복이라고 불리는 감색 정장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정장구두 아까 저 굽 높은 구두 신은 건 저도 처음 봤어요. 피고인이 저 굽 높은 구두를 굳이 신고 나오는 거 처음 봤는데 그건 역시 나는 원래 이 전직 대통령 때 그 모습 나는 최대한 당당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 모든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까지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좀 초췌하고 뭔가 그 구치소에 피고인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 1시에 들으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끝났는데요. 오랜만에 유영하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방금 들어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다. 증거 불충분 주장하시면서 돈봉투 많지않은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 좀 다시 한번 병합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유영하 변호사. 사실 지금 어차피 저 둘이 재판을 받는 건 결정이 됐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오늘 신동빈 부회장이 같이 재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신동빈 부회장 관련된 롯데 뇌물 사건 말고 나머지 뇌물 사건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그 나머지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하는 것이 오늘 이제 주요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사실 저 부분은 예견이 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그 뇌물죄 사건도 최순실의 재판이 한 달 정도 흘렀지만 둘이 어쨌건 공범 관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성이나 실체시 발견을 위해서는 한 증인을 놓고 한꺼번에 신문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에 가서 한 번 하고 저 재판에 가서 한 번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합이 결정된 것 같고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아까 뭐 한웅재 뭐 부장과 뭐 왜 그걸 언급했느냐 뭐 그 부분에서 말을 아꼈는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속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마도 기록 검토 시간일 겁니다. 지금 다음 재판이 내일 모레로 잡혔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굉장히 강도 높게 집중 심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변호인단의 숫자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만 접견하는 것 가지고 과연 이 원활한 변론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의문을 표시하는데 그 부분 역시 유영하 변호사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2분 전 2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봉하마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 경호원들을 둘러싸서 지금은 잘 보이진 않는데 오늘이 바로 5월 23일 공교롭게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입니다. 2시부터 이제 시식이 시작돼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봉하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화면에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같이 사진도 찍고 이 손으로 환대하는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취재진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8주기 추도식이 진행이 되면 문 대통령의 인사말과 함께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담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유영하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이번에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방금 전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특검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팀장하고 파견 검사들이 다 했어요. 파견 검사 단장을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책임자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특검이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모양새예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유영하 변호사는 한웅재 부장 검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윤석열 지검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저 이경재 변호사, 저기 최순실 씨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전에 이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당시 야당 의원들, 야당에서만 추천을 했다 그래서 그게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알아봐 달라라고 제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진영 싸움에서의 박 전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역근 사건이라는 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지검장으로 임명된 거 봐라. 이 특검이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거는 기획적이다라는 그 기조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글쎄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론이 얼마나 될지 우선은 법리적인 공방에서 더 충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영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의 말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사실 53일 만에 외출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꽤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대통령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어제 밤부터 밤샘 박 전 대통령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밤새서 지금 박 대통령을 맞이한 사람들부터 사실은 자리에서 울고 하는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단일한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갈래갈래 좀 찢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한 200여 명 모였는데 이 200여 명이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 단체 정도로 지금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의 태극기 집회에 주로 참석했던 이 지지자들의 모임이 지난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입장 차이도 좀 보여요. 한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탈당한 조원준 후보,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나뉘면서 그다음에는 서로 고발이 이루어지더니 급기야 오늘 지지하는 그런 모임 자체가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따로따로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상 이제 좀 분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지자들끼리도 좀 이제 목소리가 갈린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저 지지자들 말고 법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 정도는 조금 얇게 하실 수 있게 그런 휴학범도 아니고 그런 중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 생각하면 당사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머리라도 좀 하실 수 있게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머리 손질이라도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박근영 씨 부부가 재판을 보러 왔다가 방청권이 없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 또 저는 궁금한 인물이 박지만 씨, 서양희 씨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박지만 씨와 서양희 씨는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근영 씨가 했던 발언, 일단 첫 번째로 방청권이 없는데 저기 왔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들어갈 거 이미 알고 언론에 본인들이 쓰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한 말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데 화장을 하고 올림머리를 다 하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최소한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국가 공권력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영 씨가 얘기하는 거 이 중죄도 아닌데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일단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특가법상 뇌물죄는 살인죄보다 사형을 제하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황인식이 너무 없는 어찌 보면 좀 철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좀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동정하는 여론을 오히려 사그라뜨린 얘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실 박근영 씨는 좀
지금은 언론 노출을 좀 자제하는 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오늘 확인했잖아요. 가짜 뉴스 아시죠?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파서 거의 뭐 단식을 하고 있다 또는 너무 아파서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도 안 들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쟁점이 됐는데 오늘 봤더니 막 아파서 뭐 이렇게 뭐 보석을 신청할 정도의 어떤 건강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박근영 씨였어요. 박근영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부신 기능 저하라는 만성 질병을 앓고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아프다. 이 발언이 시작이 돼서 이제 가짜 뉴스까지 됐단 말이죠. 결코 그때도 지금도 사실은 자신의 언니를 도와주러 과연 나왔느냐. 이 머리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굳이 머리라는 언급을 하면서 희화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박근영 씨의 어떤 순수한 의도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또 좀 이상했던 게 박근영 씨가 이렇게 시종일관 웃고 있어요. 또 이런 면을 보면은 오히려 뭐 박지만 씨나 서현희 씨가 애초에 예상됐던 대로 좀 와서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언론에 노출돼서 뭐 이렇게 보이게 뭘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 지금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변호사 뭐 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소소한 뭐 그거를 전 행정관 윤전추 전 행정관이 돕는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차츰차츰 좀 가족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언론에 노출하고 그러면 결국은 뭐 저것도 좀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의. 그러면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삐딱하게도 보게 되네요. 서양희 변호사와 박지만 회장은 지금 물심양 뒤에서는 일단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그거를 거부할지. 근데 지금 봐서는 뭐 그럴 경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담담한 모습도 보이고 좀 의연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리고 앞서 이렇게 있는 검사들하고 이렇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하는 어떤 조금의 여유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의 전체적인 살이 쑥 빠지고 이런 모습 보면 초췌한 모습 보면은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림 하나 다시 보실 텐데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박근영 씨의 모습을 봤다면 이분들도 오늘 이 역사적인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냐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고 저 허원재 전 수석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저 이현정 의원님. 이분들의 허원재 전 수석입니다. 방송에 나와 이제 어쨌든 이제 모습을 비춰줬는데 방청 의원은 어떤 심경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에서 모신 참모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첫 재판에 나와서 이제 재판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이라든지 또 배성래 홍보수석 또 이제 허은재 정무수석 그리고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뒤에 같이 와서 아마 재판을 지켜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참모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전 장관들 다들 지금 또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본인이 뭐 어떤 참여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 고향까지 지금 걸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참모 그룹들이 보면 좀 뿔뿔이 지금 흩어진 그런 상황이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어떤 박 전 대통령과 친밀한 소통 관계가 없고 어떤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이 집단 자체가 좀 하고 또 특히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의원들은 한 분도 안 보이시네요. 예전에 삼성동이나 앞에 나와 있었던 친박 핵심 인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오늘 재판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당권 경쟁에 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쓸쓸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 받으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참모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재판장에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본인의 또 힘이 되고 하는데 오늘 저렇게 몇 분만 오신 모습을 보면 참 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결국은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삼성동 친박의 모습은 일단 오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하루가요. 과거의 발언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그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항상 있을 거다. 의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당장 이제 다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틀 뒤인 목요일 이제 10시로 잡혔단 말이에요. 재판부가 마무리 발언에서 주 4회 재판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케줄이 엄청나죠. 사실 이제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6개월이 이제 구속 기간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실 원칙적으로 보석으로 석방을 해야 돼요. 뭐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늘리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8가지입니다. 총 18가지 중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삼성 측의 뇌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많죠. 뭐 수사 기록이 10만 쪽, 11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또 증인도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예. 그럼 그런 숫자의 증인 신문까지 다 진행을 6개월 안에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집중심리 방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3회, 불가피하게 4회까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재판부가 밝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그 구속기간의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확실한 건 그만큼 첨예하게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이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이제 재판 기일 잡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레 오전 10시면 또 이제 두 번째 재판이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물론 아직 첫 재판이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뇌물죄가 인정되면 글쎄요 10년 이상의 형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이건 이제 최순실 씨하고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요. 그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둘 사이에 조금 정상관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범의 경우에 큰 차이가 없으면은 크게 양형의 차이는 없어요. 뇌물죄가 많이 인정된다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 10년 이상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장량 감경이라 해서 그 감형을 해준다고 해도 5년 이상인데 글쎄요 그거는 하지만 뇌물죄가 지금 법조계에서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의견 차이들이 있거든요. 만약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고가 7년 6개월이에요. 다른 직권남용죄들하고 합해져서 그러면은 뭐 최소는 그러니까 최고 7년 6월 정도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 여하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은 실형을 어떤 죄명이든 유죄가 인정됐을 때는 실형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부가 막바지에 좀 변호인 접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 씨를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뭐 이감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그건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너무 많죠. 거의 매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남부구치소에서 중앙지방법원까지 오게 되면 이동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변호인 접견을 원활하게 하는 건 그거는 뭐 최순실이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그래도 이제 피고인의 권리라고 해야 되거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좀 알아보라고 한 건데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가장 주요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공범 분리 수용의 원칙 때문에 이제 남부구치소로 옮긴 건데 그런 이 두 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도 한번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적인 오늘의 재판을 바라보는 지금 청와대는 이종우 시장님 어떤 네.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일단 오늘 기자들이 논평을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공식적인 어떤 논평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랬잖아요. 정인의 문건 다시 조사해라라는 업무를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고 더군다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지금 중앙지검장에 임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지금 최순실 변호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걸 다 했다.
라고 지금 이제 엮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예. 그렇다면 청와대가 오늘 같은 날 다시 이제 논평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개입하는 것처럼 사실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퐁당퐁당 이제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인 어떤 그 휘말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대통령 특집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첫 재판 얘기를 해봤습니다. 백성우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한 어떤 도의적인 감정적인 면에서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뭐 삼성에 요구한 38억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것도 책임지겠다라는 게 유죄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뭐 다른 책임인지 이거는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얼굴에 화난 좀 분기가 보이는데요. 그 외에는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크게 없었는데 저 동영상 보면 최순실 씨가 저 대기실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살짝 좀 얼굴에 감정 동요가 있어요. 저는 최순실 씨요. 아니요,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예.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뭐 둘 관계가 최태민의 최태민 씨가 중간에 개입이 되면서 알게 된 사이래도 여하튼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뭐 비극의 단초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40년 동안 본인의 수족이 돼서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 얼굴 표정이 나온 게 아닌가. 저 때 좀 아니요, 저기 안고 나서 나서요? 이제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뭐 좀 살짝 얼굴 표정이 분기가 조금 풀리면서 감정적인 동요가 저는 좀 읽혔습니다. 근데 네. 최순실 씨가 울먹이는 건 저는 최순실 씨 들어올 때 보면은 쩔쩔매요. 저는 최순실 씨가 다른 재판이나 뭐에서 저런 모습으로 법정 들어오는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났을 때 최순실이 뭐 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꼭 목각인형 움직이는 듯한 그런 사파들도 있었지만 결국 최순실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냥 집사 같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였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오늘 법정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또 일관된 주장이 한 가지 더 나온 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은 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은 과정 내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검찰 그리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을 했죠.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언론 기사 등을 기초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몰아내려고 검찰에서 음모를 꾸민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동의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를 기초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아직도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성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쓴 게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아까 그 얘기했죠. 38억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나요? 38억 최순실이 받은 건 죄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인정이 돼야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박 전 대통령은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둘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고 아까 최순실 씨 입장하는 장면 혹시 다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목례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짧게 잡혀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재판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상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 쪽으로 목례를 저 법정 입장하기 전에 아주 초반에 목례를 한다는 말씀. 문에 서자마자. 네, 그게 저기 나오는 피고인들이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워낙 뭐 말이 달변은 아니시니까 저는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런 부분에는 얘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변호인단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카메라들도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뭐 많은 말은 하지 않고 그 정도로 변호인 입장과
뭐 맞다,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거는 변호인하고 상의가 잘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무직, 주소도 삼성동 자택 얘기를 한 거고 변호인 입장과 같고 추후 말씀드리겠다. 이것도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 준비된 그리고 본인의 죄를 전면 부인하는 이 뉘앙스 이쪽 두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 거네요. 사실 들어올 때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모습을 보면 뭐 과거에 대통령실에 했던 정도의 수준의 올림머리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핀을 사용해서 올림머리를 하고 최대한 대통령이었을 때 모습 비슷하게 나왔던 거는 모든 시청자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오늘 마스크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태도까지 다 종합을 해볼 때 이 부분은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접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어떻게 답변하면 된다라는 것 매뉴얼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인의 생각과 같다라고 했던 건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최후 진술에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 그 부분도 변호인과 얘기가 좀 됐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재판 일정의 추후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오늘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군요. 이 재판 내내 당당하고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던 박 전 대통령 어떤 심정이었을 전문가에게 한번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 재판은 어떤 범죄 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본인은 지금도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본인에 대해서 아마도 본인 스스로는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준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입었듯이 가능한 한 당당하고 대통령이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서 재판에 임하는 거예요. 네, 뭐 실제로 오늘 법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인하고 다 부정하는 기조였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백 변호사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 많은 부분 숙지를 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말을 아낄 것이다. 충분히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박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사실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문가도 말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지 하는 분석이 뒤따르겠지만 본인이 사실 지금 믿고 있는 건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서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국정 수행이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 국정이었다라는 부분. 하나는 뇌물죄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스스로 기막혀 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심정이 사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행동도 사실 단 한 번도 눈길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단 허공에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눈길은 집중한 모습. 네, 눈길은 굉장히 그 앞을 정면으로 향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재판 뒷얘기 좀 앞으로 짚어볼 얘기가 많은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지금 참 두 사람의 관계는 뭐 그 40년 동안 함께 온 사이고 아마 이제 최순실 씨가 지난 9월 달에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도 가끔씩 만나던 사이였고 특히 뭐 박 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진술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나의 어떤 생활 자체를 챙겨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뭐 아이돌 스타 같이 그렇게 존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오늘은 굉장히 의도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단 지금 현재 그 지난번 마지막 진술서를 보면 모든 자신의 혐의 자체가 결국 최순실 씨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책임 자체를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한테 이제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한테 눈길만 줬어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어떻든 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국 그 최순실 씨가 다 혼자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심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눈길을 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개의 재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박 전 대통령 목소리에선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방금 전 1시에 끝난 재판에서 직업은 무직, 주소는 삼성동 자택.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예, 뭐 백 변호사님 일단 직업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무직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분석하는 건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본인이 탄핵을 당해서 물러났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무직. 그래서 그 무직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라는 그런 뭐 분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박 전 대통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직이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자택은 지금 우리가 알듯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내곡동으로 옮겼죠. 그렇죠. 내곡동으로 옮겼는데 내곡동 주소를 말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을 얘기했다라는 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좀 이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자기는 구속될 당시에 삼성동 자택에 기거를 했으니까 그걸 주소로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무직과 삼성동 자택은 둘 다 본인의 죄를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좀 계산된 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뭐 법조인들의 많은 관측이긴 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직업을 법정에서 뭐 인정신문할 때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검찰이 저 구치소 가서 조서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직업을 묻거든요. 거기에서도 무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피해자 신문조서에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법정에서 무직이라고 얘기했다면 뭐 그렇게까지 심오한 해석을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부에서 할 말 있느냐, 뭐 공소장 받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뭐 나의 입장은 변호인과 같으며 내 입장은 추후에 다시 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을 좀 아꼈네요. 오늘은 거의 뭐 진행되는 거는 없는 거고 뭐 앞서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인정신문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한 번도 고개를 왼쪽 그러니까 최순실 씨 방향으로 돌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재판부에서 물을 때 재판부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정면을 응시하는 끝까지 정면을 응시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행동에서 드러난 건 어쨌든 나는 죄가 없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꼿꼿하게 앞만 바라봤지만 뭐 보신 분들도 참 이해가 되듯이 다소 좀 붓고 초췌한 모습은 뭐 감출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과거 동생인 박근령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인데 가슴이 아프지. 남동생이 잘 알아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50여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데 함께 보시면 이제 몸은 약간 수척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약간 좀 부어있는 듯한 모습이고 굉장히 피곤한 게 역력하더라고요, 얼굴에. 지난번 이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나 또 조은진 후보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굉장히 위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왜 안 취하냐 했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나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또 전체로 보면 뭐 일단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여요. 아까 그 기존에 청와대에 있을 때의 어떤 모습 자체마다 큰 변화가 없는데 조금 이제 붓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예전에 눈화장 같은 걸로 좀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화장이 전혀 없이 이제 그렇게 민낯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면들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뭐 전체로 보면 좀 침울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 박 전 대통령이 좀 화가 났을 때 그런 그 얼굴 표정들 그런 어떤 표정들을 읽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서는 큰 어떤 지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밖으로 매일 일주일에 한 2번씩 정도씩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압박받을 수도 있고 이 또 재판 스트레스가 또 이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냥 아내 생활하는 보다는 훨씬 더 힘든 어떤 그런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비교적 초췌하게 해도 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뭐 화면으로 다 접해 보셨지만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하나 건너,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한 명을 두고 건너서 앉았던 40년 지기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 전 대통령의 말말말을 봤다면 이 최순실 씨의 말말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저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부분이 좀 제일 눈에 띄어서요. 물론 당사자가 이제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재판정에 박 전 대통령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네, 유수희 변호사님. 아니,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거는 다 또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최순실 씨가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뭐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 싶었다라고 했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은 또 다른 거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저 죄인이라는 표현이 뭐 법적으로 본인의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이렇게 재판정에 네, 맞죠. 저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기 방향상으로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와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가 좀 모셨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한 회한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뭐 최순실이 한 얘기들 뭐 기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으나 이게 지금 이해가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이 나 모르게 한 그런 나쁜 악행이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최순실은 그것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분위기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최순실 씨의 법정 입장했을 때 목례는 박 전 대통령이 향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최순실 씨가 윤석열 지검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 국정농단에 기획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한웅재 검사 얘기까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한웅재 검사나 윤석열 검사는 사실 특검에서부터 자신들은 이제 추궁해 왔던 수사팀장이라면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구속 기소하게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거든요. 형사 8부장과 특수 1부장, 그러니까 이원석, 한웅재 부장, 양 부장이 계속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결론을 이제 구속 기소로 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최순실 씨나 혹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몰아가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 헌재 결정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재판으로 이끌어갔다면 이번에는 그나마 좀 법리 다툼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또 이상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또 새롭게 영입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많은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하고 법리적으로 무엇을 문제 삼을까 지켜봤는데 오늘 또다시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이걸 끌어들여요. 사실 이런 부분이죠. 지금 이 검찰의 어떤 이 수사 기록을 봤더니 언론을 계속 언론의 기사를 갖고 증거물로 채택을 하고 검찰이.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돈봉투 만찬 사건을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번에 돈봉투 만찬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건 역시 부정처 사후 뇌물죄 수뢰죄로 걸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이 두 검사를 이름을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나 혹은 이 두 검사, 이 부장검사들을 이를 거론한 건 이 재판 자체를 역시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어떤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예, 백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아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볍게 목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검찰 측을 향해서 한 거라고. 그거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자리 안내하는 사람한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재판부를 향해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랬으면 몰라도 최순실 씨 쪽으로는 전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완벽하게 외면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들어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살짝 응시하고 고개를 숙이고 보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이 외면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앉아서 최순실 씨가 인정신문하는 과정에서 주소 얘기를 하다 울먹거리게 된 게 그런 감정들이 이제 북받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더니 한웅재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돈봉투 감찰의 감찰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도 앞으로 가장 걱정해야 될 건